영화 속 무기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널리 퍼진 소총 AK-47 소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화 속에서 AK-47은 주로 테러리스트나 반군의 손에 들려 거칠고 투박한 모습으로 묘사되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AK-47의 모든 모습일까요? 오늘은 영화가 미처 알려주지 못한 AK-47 소총의 숨겨진 비밀과 진정한 가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AK-47의 정식 명칭은 아브토마트 칼라시니코바 1947입니다. 이는 러시아어로 칼라시니코프의 자동 소총 1947년형이라는 뜻이죠. 이 소총의 이름은 전설적인 총기 설계자 미하일 티모페예비치 칼라시니코프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T-34 전차 승무원이었는데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소련군이 사용할 새로운 소총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칼라시니코프는 여러 시행착오 끝에 1947년 이 혁신적인 소총을 완성했습니다. AK-47은 당시 독일의 STG-44 돌격 소총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훨씬 더 단순하고 견고한 설계를 자랑했죠. 소련군은 1949년부터 AK-47을 정식 제식 소총으로 채택했고 이후 수많은 파생형을 낳으면서 전 세계의 분쟁 현장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AK-47은 단순히 강력한 소총이 아니었습니다. 그 설계에는 단순함과 견고함이라는 철저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부품 수를 최소화하고 공차를 넓게 설계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게끔 만들었죠. 심지어 모래나 진흙, 물에 빠뜨려도 총을 대충 털어내고 격발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소련군의 주둔 환경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추운 시베리아의 혹독한 날씨부터 진흙탕이 가득한 습지까지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병사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던 거죠. 반면 당시 서방의 주력 소총인 M16은 정밀한 설계 덕분에 높은 명중률을 자랑했지만 작은 먼지나 오염에도 쉽게 작동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AK-47은 가스 작동식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발사 시 발생하는 가스의 힘을 이용해서 다음 탄을 장전하는 방식으로 총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이 매우 간단해서 초보자도 쉽게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훈련이 부족한 민병대나 반군들이 AK-47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었죠. AK-47은 7.62mm 탄약을 사용합니다. 이 탄약은 당시 서방의 주력 소총탄에 비해 탄속은 느리지만 구경이 크고 무게가 무거워 높은 파괴력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근접 전투에서는 두꺼운 엄폐물을 관통하거나 적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영화에서 AK-47이 뿜어내는 불꽃과 강력한 총성은 이러한 파괴력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함에는 반동이라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AK-47은 격발 시 발생하는 반동이 강해서 특히 자동 사격 시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밀 사격보다는 근접거리에서 탄막을 형성하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었죠. 이러한 특성은 셔먼 탱크처럼 물량과 압도의 소련군 전술과도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AK-47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 소총을 전설로 만든 것은 바로 경이로운 생산량입니다. 칼라시니코프는 자신의 총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AK-47은 전 세계적으로 1억 정 이상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셔먼 탱크의 생산량을 가볍게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AK-47이 이렇게 많이 생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소련 정부가 AK-47의 생산 기술을 우방국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동국권 국가들은 물론 중국, 북한 등 수많은 국가에서 AK-47의 복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죠. 또한 그 단순한 구조 덕분에 대규모 공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장이나 심지어 개인이 수작업으로도 복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생산량은 AK-47을 값싸고 구하기 쉬운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셔먼 탱크가 연합군의 물량 공세를 상징했듯이 AK-47은 전 세계의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반군과 민병대의 손에 들리며 게릴라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AK-47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현대사의 그림자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내전부터 중동의 분쟁, 동남아시아의 게릴라전까지 AK-47이 없는 분쟁 지역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수많은 반군과 테러리스트가 AK-47을 들고 싸웠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이 쓰러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칼라시니코프는 자신의 총이 이렇게 많은 분쟁에 사용되는 것을 보며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사람들이 조국을 지키는 데 사용할 무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총이 킬링 머신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영화는 AK-47을 단순한 악당의 무기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AK-47은 그저 악당의 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값싸고 구하기 쉽고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극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어린 소년병부터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든 농부까지 AK-47은 그들의 손에 들려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AK-47은 단순히 막강한 파괴력만을 가진 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순하고 견고한 설계는 총기 제작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혁신적인 기술의 상징이었습니다. AK-47의 원리는 이후 수많은 총기 설계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에도 그 정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AK-47은 우리에게 무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는 때로는 파괴의 도구가 되지만 때로는 생존의 수단이 됩니다. AK-47은 그 양면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무기일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AK-47은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총기 중 하나입니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모습만을 보고 이 소총을 평가하는 것은 그 절반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AK-47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전쟁과 평화, 혁신과 파괴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오늘 AK-47 소총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화 속 무기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갤러리의 갓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